아침입니다.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.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? 매일경제입니다. 68% 서울 아파트값 내년 상반기에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어떤 68%냐? 부동산 전문가 50명에 대해서 매일경제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. 50명 중에서 68%, 3명 중에 2명은 아마도 서울 아파트값이 내년 상반기에는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파트 값 매매는 그런데 전셋값은 어떠냐? 전셋값은 수도권 전셋값은 강세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. 여기 좀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. 전셋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82%로 하락할 거라는 8%를 압도했다. 네. 일단 전셋값은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모두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도 또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80%가 넘었다고 합니다. 참고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서울신문입니다. 주 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적법, 대법 첫 계산법 나왔다라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?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주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했죠. 일주일 동안 52시간, 그러니까 주 중에 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, 40시간입니다. 여기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대 52시간. 근데 여기서 연장 근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 하루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넘어가면 이거는 연장 근로구나라고 판단을 해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뭐냐? 여기 뒤에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? 대법원은 현재의 이 연장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1일 근무 시간이 아닌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. 그러니까 주간 총 근로시간에 방점을 둔 것이다.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넘어가는 게 연장 근로가 아니라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연장 근로다라고 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법의 첫 계산법이 나왔다라는 거죠. 연장 근로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대법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이을 판단들도 이 기준이 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세계일보입니다. 방정대 김건희 특검 불가 정면 돌파. 네, 방정대 당 정부 대통령실이 어제 비공개로 긴급 협의회를 가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이거는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지금 입을 모아서 합의를 봤다라는 건데요. 결국 정면 돌파를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당정대에서 당사자 격은 대통령실이죠.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? 네, 동아일보입니다. 대통령실 총선 후 특검 검토조차 안 해. 네,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오늘로서 아마 이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지금 있는 있는 이 특검 내용은 좀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요걸 좀 수정해서 총선 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실 총선 후 특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. 확실한 입장인 거죠.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. 네. 근데 대통령실은 받을 생각이 없다.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겠습니다. 국민일보입니다. 야는 과도한 발의, 여는 궁색한 반박. 국민일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좀 과도하게 발의를 했고 여당은 궁색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. 여도야도 문제다. 둘 다 잘못했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지금 3개의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죠.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.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한국일보입니다. 성탄절 새벽 아파트 덮친 화마. 아이 안고 뛰어내린 아빠 참변입니다. 네, 어제가 성탄절이었죠. 성탄절 새벽 5시쯤 네,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. 3층에서 벌어진 불이었는데 이 불이 아파트를 위로 쭉쭉 타고 올라가서
여기 사진에서 혹시 보이실까요? 아파트 사실 검게 다 그을렸습니다. 사람들이 지금 이 검게 그을린 아파트를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외벽이 다 검게 그을렸는데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아빠, 10층의 아빠였습니다. 7개월 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이는 무사했습니다만 아빠는 결국 참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. 이 아빠뿐만 아니라 2명이 숨졌고요.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. 네, 지금 순식간에 이 연기가 고충으로 가면서 불보다는 연기가 지금 심해서 오히려 인명피해가 좀 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을 좀 조사하고 있는데요.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. 네. 성탄절에 전해진 소식이라 좀 더 마음이 무겁죠.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. 네, 사진. 사랑의 온도계입니다. 네. 근데 이 사랑의 온도탑. 근데 문제는 이게 더디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 좀 온도를 볼까요? 나눔 온도가 60.5도입니다. 지금 이 온도탑은 100도까지 되어 있죠.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한 이 모금액을 다 모은다고 한다면 100도로 지금 이 표시가 될 텐데 아직은 60도에 이 정도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. 올해 목표액이 4,349억이라고 해요. 사실 뭐 크다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십시일반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다 모을 수 있는 금액인데 1월 31일까지 모금입니다. 아직 한 달이 좀 넘게 좀 남아있죠.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어제까지 성탄절이었죠. 가족들과 좀 따뜻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따뜻한 온기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모은다면 100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보네요. 네,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네, 좀 유튜브로 보시다가요. 좀 궁금한 점은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요. 오늘은 비타민 E도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 같이 이 기사로 만나볼까요? 조선일보입니다.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팔렸네. 네. 유모차는 아이들이 타는 걸 유모차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반려동물이 타는 유모차. 네.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거는 일명 개모차라고 부르는데 올해 3분기까지 G마켓이 기준입니다. G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유아용 유모차보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더라라는 겁니다. 유모차와 개모차 요 팔린 비중을 보니까 유모차가 43%, 개모차가 57%. 네.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참 많아졌다, 가구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또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건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확실하게 좀 늘어났다라는 점으로 확실하게 늘어났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좀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. 경기가 그럼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네, 이른바 강아지들, 반려동물이 타는 차라고 볼 수 있는 개모차는 소비가 늘었는데 20대 이하 새 차 못 사요. 신차 등록 점유율 최저입니다. 네, 20대 이하. 그러니까 20대를 포함을 하죠. 10대, 20대 새 차를 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. 신차 등록 점유율을 봤더니 10대, 20대가 이 신차를 등록한 상황이 6%밖에 안 되더라. 네, 신차 등록됐을 때 6%에 그쳤다. 점유율이 최저였다.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50대 이상은 늘었다라는 건데요. 2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죠. 그런데 지금 집계 2일에 10대, 20대의 이 신차 등록 점유율이 최저라는 거 결국은 이 경기 불황, 참 어렵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다른 연령층보다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한테 더 강하게 불어닥친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이 상황입니다. 근데 그러면 20대만 힘든 것이냐?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네, 100만 원 벌금 못 내 몸으로 때워요. 불경기가 낳은 노역형 10년새 최대입니다. 네, 사실 뭐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내면 되는 거죠. 근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100만 원 벌금을 못 내서 몸으로 그냥 노역형으로 때우는 경우가 10년 내 최대라고 합니다. 지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. 2013, 14, 15 쭉 올라가다가 2021, 22가 좀 살짝 떨어진 감이 있었죠. 그런데 23년도에 쭉 올라가서 6%, 거의 7%에
가까운 수치가 노역형으로 몸으로 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이 얘기는 20대만 힘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힘들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지금 경제적인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도 좀 가능한 그래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로 보시면서 궁금한 점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TV로도 크게 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